안녕하세요. 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화면 구성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큐멘트 문서창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세로 패널을 이제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대지 옵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지 1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아마 설치하고 실행하시면은 이 대지 사이즈가 A4 사이즈로 돼 있을 겁니다. 자, 축소를 한번 최대한 해서 보면은요, 지금 회색, 밝은 회색, 진한 회색, 그리고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 설정에 따라 가지고, 자, 대지와 대지 바깥 영역을 그냥 흰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대지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하게 될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 용지 사이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A4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를 그리고 배치하고 하는 거는 대지 영역 밖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예로 이제 JPG나 PDF 파일로 외부로 내보낼 때, 그럴 때 이제 대지 안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대지에 있는 부분이 밖으로 이제 파일로 빠지게 됩니다. 인쇄를 할 때에도 대지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용지 사이즈에 맞춰서요. 최종 출력을 할 때는 이제 대지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죠.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는 업무는 주로 간판 디자인 쪽인데요. 간판과 현수막 디자인 쪽인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30m 짜리도 있을 테고, 보통은 뭐 5m, 뭐 7m, 10m 이런 것들을 주로 작업을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영역이 한개 사이즈가,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이즈를 재보면은 5m 78cm예요. 5780mm가 되는데, 10m짜리 간판을 여기서 디자인을 한다고 보면은 여기 실제 사이즈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역 밖의 사이즈 한 개 값을 초과하는 것들은 10분의 1 사이즈로 이제 작업을 보통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명암이나 뭐 전단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사이즈로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죠. 또 오브젝트를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클릭 들어가서 이 바깥으로 빼려고 하면은, 자, 이 밖으로는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에 대해서도 이제 도큐멘트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 세로 패널을 사용자 입맛대로 정의를 하고 구성을 변경한 후에 나만의 작업 영역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설정 파일들의 목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팔레트 구성이 바뀌죠. 패널의 구성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문자에 관련된 옵션들이 나열된 팔레트가 분명히 보이겠죠. 문자 스타일, 단락 스타일도 있고요. 문자, 자,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업무에 맞게끔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들을 빼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려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요만큼이죠. 요만큼까지가 이제 팔레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괄맥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지금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자, 문자,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나요? 네, 여기 있죠. 문자, 그리고 단락 스타일. 오픈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시는 안 되고 있지만 패널에는 분명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뒤에 이제 가려져 있을 뿐이죠. 다른 레이어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그 선, 자, 연결, 이런 것들을 빼서 보시면은 지금 그룹이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한 그룹 안에 팔레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션, 연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선도 있고 그라디언트, 뭐 투명도, 그래픽 스타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기존에 제가 이제 설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일 때는 맨 위에 보시면은 그룹 제목 표시줄이 있는데, 제목 표시줄이 아니라 그룹 타이틀바네요. 뭐 비슷한 말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마우스로 클릭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붙어 있는 것까지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요거를 클릭 들어가게 해서 밑으로 가져가면은 파란색 라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또 한 덩어리가 됩니다. 자, 들어가 보면 같이 이동이 되죠. 따로 떼어낼 경우에는 제목 부분, 탭 제목 부분을 클릭 들어가서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떼낸 것들을 이 안에다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견본에다가 그래픽 스타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자, 특정 위치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도 마찬가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레이어와 대지가 있는 데다가 연결 팔레트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단락 스타일과 대지 팔레트 사이에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팔레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을 마우스로 클릭 들어가서, 자, 사이에다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한 줄짜리 가로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투명도 팔레트를 빼서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세로 패널의 왼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세로로 긴 줄이 생기게 되는데,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패널, 세로 패널 그룹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요 밑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자, 투명도 팔레트 밑에다가 이제 삽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잘 안 되네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팔레트 구성을 입맛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팔레트들을 이제 빼서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다 하면은, 이거 뭐 제가 사용하는 설정은 아닙니다. 저희 뭐 분판 미리 보기나 제가 인쇄 쪽 일을 거의 약간밖에 안 해가지고 이런 것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 이렇게 설정이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은 이것들을 이름을 주어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새 작업 영역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름을 지정하는 창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저는 이런 이름을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른 레이아웃 구성으로 이동을 했다가, 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나의 작업 영역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정했던 팔레트 구성 그대로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설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입맛에 맞게끔 몇 가지가 됐든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기본 설정 위쪽에 구분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위쪽에 추가가 됩니다. 자, 작업 영역 관리에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팔레트 구성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필수라는 설정으로 이제 되도록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차차 해당 도구의 기능들, 그 메뉴에 있는 어떤 항목들, 메뉴에 있는 항목도 이제 전체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로 패널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설정을 바꾸고 저장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